이상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에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여름에 몸을 과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죠. 하지만 이제부터 아닙니다. 미리미리 운동을 하시고 준비하셔야지만이 여름에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운동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명선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고3 때 공부 잘하라고 먹인 보약이 대학교 가서 놀 때 효과를 보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몸은 사실 일정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했을 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이어트 하시는 것이 적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의사 이동규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술이나 관리를 받은 직후보다는 시간이 좀 흘러야 피부가 뽀얗고 매끄럽게 바뀝니다. 예쁜 민낯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듯이 다이어트도 한 발 앞서서 그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희입니다. 다이어트 최소 기간은 3개월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요요를 불러오고 또 심하면 노화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내년 봄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체중 그래프 그려 나가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릴레이 형식으로 다이어트의 포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이거 재밌는데요? 어느 때보다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한 분 더 소개해 드려야겠죠. 제 왼쪽에 우리 박상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몸 건강 지킴이 박상수입니다. 행동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회차에도 최무배 관장님께 나오셔서 말씀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오히려 저희 MC보다도 말씀 잘해서 좀 긴장을 안 하신다라고 느꼈는데 오늘 우리 박상수 박사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미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요. 공개해 주시죠. 네, 위와 뇌, 다이어트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무조건 위입니다. 그 이유 간단하지 않을까요? 네? 운동하는데 먹으면은 살찌면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음식을 분해하고 또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 저 위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땡 틀렸습니다. 땡이에요? 입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배고파서도 음식을 먹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만약에 음식을 먹는 게 다라면 네. 조금만 먹고 적당히 먹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여자분들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시면서도 숟가락 들고 이렇게 입에 떠 넣으면서도 서로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맛있는 우리 초코 케이크 내가 아는 잘하는 집 있거든. 가서 또 먹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남자분들은 밥배 따로 있고 술배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여자들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웃긴 얘기인데 그게 바로 뇌의 작용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쾌감 물질인 도파민이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맛은 뇌가 만든 쾌감이에요. 쾌감이고 인간은 이 쾌감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되네요. 심지어 매일매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이 중독성 강한 쾌감이라는 것이 바로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기도 어렵고 또 살찌기도 쉽고. 우리 이명선 원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뇌죠, 뇌.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뇌를 이용해서 살을 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체중 1, 2, 3 다이어트법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맛을 탐내가는 쾌감이라는 부분을 살을 빼는 쾌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중에 가장 실패하는 원인 중에 바로 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우리 몸은 매우 이제 정교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혀라든가 오장, 이제 내장기관이라든가 그와 더불어서 감각기관이 맛을 느끼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입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다이어트 식품을 뇌에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영어 써도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편안하게. 네네네. 이 정도는 저희도 알아듣어요. 네네. 오케이. 저정합니다. 네네. 우리 이제 뇌
뇌와 몸을 무의식적인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입에서 속인다면은 뇌에서는 속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뇌에서 속이는 다이어트 식품이 나온다면 그건 부자가 되겠죠. 진짜 개발해야겠는데요.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 식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네. 우리 지난 100년 동안 이게 모든 음식이 이제 단맛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지식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두뇌가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이 피곤해진 뇌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찾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단맛이 나는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다 단맛 중독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맛 중독인 것 같아요. 좀 피곤하거나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왠지 모르게 머리에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뇌가 포도당을 찾으면 배가 고파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는데요. 비슷한데 뇌는 사실 매 순간 그 순간 필요한 에너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포도당이 200g이라고 하면 뇌에서 130g이나 소모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고3 때 살쪄가지고 살 뺀다고 밥을 굶어봤어요. 안 되죠? 저녁을 굶었더니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뇌에 안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내 몸에는 사실 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쓸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도 뇌는 그거를 끌어다 절대 쓰지 않고 지금 당장 내놔라.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놔라.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내니까 그게 배고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뇌가 보내는 신호가 정말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이기적인 기관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영양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단당류만을 찾는 편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저 달콤한 음식을 넣어달라는 것이지 그 신호가 분명 진짜 배고파서 보내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최경희들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데 우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매일 간단하다고 하시는데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우선 미국 하버드 의대와 영국 에든버러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가 비어 있어도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위가 차 있을 때도 뇌에서는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발표를 했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한 지 4시간, 4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다. 이러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고픈 현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가짜 배고픔 저희 큰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밥 먹고 돌아왔었는데 뭐 배고프다고 하고요. 여기는 밥 먹고 나와서 이제 소화시키려고 걷잖아요. 그럼 식당이 아니면 뭐 그 빵집 지는 데 빵 보면은 배고파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가짜 배고픔인 거죠? 그렇죠. 저희 아들 꼭 보여줘야겠네요. 이거. 유치원에서 어려운 학업이 있거나 아빠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뭔가 결핍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고 대부분 좀 위가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배고픈 시간이 유지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진짜 배가 고픈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음식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먹고 있는데도 뭔가가 또 먹고 싶다거나 이러면 가짜 배고픔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이게 지금 위가 비어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나 결핍 상태로 인해서 뇌가 단당류를 빨리 보내달라는 신호로 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건지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한 잔 마셔보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마시고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배고픔이 사라지면 가짜 배고픔에서 승리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더라도 이 간식 욕구를 참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을 만약에 참는다면은 30분 정도 기다린 이후에 만약에 간식을 드시는 게 낫고요. 이 간식 자체로 마찬가지로 포만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볍게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당이 너무 높은 간식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견과류나 두유, 당이 낮은 요구르트 이런 걸 추천하는데 또 그것도 여러 개 막 드시면 안 되고 딱 적당량만. 적당량. 네. 그 정도 드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 뇌를 컨트롤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쯤에서 궁금한 건 이 뇌를 이용한 체중 1, 2, 3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미 시즌 2에 참석 중인 오선희입니다. 제가 여기 참가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작은 아이를 낳으면서 임신 중독으로 왔던 그 당뇨, 혈압에서 이런 보통 성인이 갖고 있는 질환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서 당화혈색소가 10일 가까이 되면서 이대로 놔두면 투석을 한다. 그래서 투석을 안 하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긴 했지만 작심삼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투석 안 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하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효과는 본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는 뭐 하는 게 뭐를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랬던 것 때문에 참 어려웠지만 이거는 그냥 아침에 체중을 재고 자기 전에 재고 이렇게 하루에 2번만 하라고 그래서 약간의 운동, 그래서 운동센터에 가서 약간의 그냥 기본적인 거, 강하지도 않아요. 약한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그냥 그거 조금 하고 한 30분 이렇게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서 또 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귀찮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지 그걸 재고 이렇게 우리 그 다이어트 연구관님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급하면 까먹기도 해서 그게 조금 흠했지.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잰다는 거 쉽지 않은데 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관리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밴드에 올려놓으면 우리 연구관님께서 다이어트 연구관님께서 보내주시는 거 보고 아침에 그걸 보고서는 그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 신경을 쓰고 한 숟갈이라도 먹으면서 한 숟갈 줄이고 오늘은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 오늘은 물을 조금 더 많이 먹자.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욕심 없이 그냥 꾸준히 하자. 이걸로 이게 내 몸에 석 달 동안 하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면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요요 없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또 우리 작은 아이도 같이 자기도 엄마 나도 체중 될래 이러면서 재면서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이걸 먹어서 조금 체중이 늘었구나.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더니 체중이 빠졌네 이래서 재밌게 우리 막내 아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퇴근하고 오면 집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냥 씻고 또 TV 뭐 영화 같은 거니까 TV 좀 보다가 뭐 집안 여자들이 할 일이 그렇잖아요. 뭐 청소를 하거나 빨랫거리 있으면 하고 이런 거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배운 거 운동센터에서 배웠던 스트레칭 그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체중을 재고 그리고 적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고 자요. 네,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그런 거는 가끔 있어요. 다른 사람 할 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강도가 센데 나는 왜 약할까?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질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 상태,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남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게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대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안 걷다가 걸으니까 조금만 걷는 것도 무지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한 4km? 그러니까 저한테 4km는 무지 힘들었던 거예요. 1km도 안 걸었던 사람이 지금은 4km, 5km까지 걷고 그리고 땀 내고 오고 또 그리고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운동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느껴요. 일단은 혈당이 떨어졌어요. 제가 아침에 공복 혈당이 기본적으로 240, 250, 200 이하로 내려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슐린까지 맞고 있거든요. 그랬던 제가 잠자기 전에 맞는 인슐린을 안 맞고 또 식사 전에 맞는 것도 그 수치를 좀 내렸고 그리고 안 맞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에는 아무리 해도 170 이상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던 게 지금은 97까지도 내려가고 평균 104, 90, 100, 101 요 정도예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또 저녁에 체중을 잠자기 직전에 재서 적어놓고 그러고 잠을 자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더 걷고 조금만 그 유산소 운동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하면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정말 별거 아침 저녁으로 체중만 돼도 그리고 자기가 보통 평소에 하던 것보다 한 10분, 20분 이렇게 조금만 더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걷자란 마음으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저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의 특징은 가족력이 있으시고요. 개인적인 질병도 또 있으신데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무턱대고 강하게 운동하거나 유산소 위주로 했을 경우 오히려 심장에 물이 오는 형태를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했고요. 하면 이제 체중도 너무 과체중이다 보니까 현재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에도 손상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유산소는 가볍게 운동하는 형태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제 근육량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히려. 근데 근육량은 많은데 오히려 근력량은 적으세요. 그래서 제가 근력량을 상향시킬 수 있음에도 동시에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이용하는 운동이고요. 하물며 이 운동은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짜주는 형태로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은 복부 지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짜주는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 몸의 상체와 다리를 이용한 다리 길이를 이용한 또 다리 무게 중심을 이용한 빠른 동작과 천천히 동작을 해서 틀어주는 운동을 지금 현재 진행하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이분은 초창기에 오셨을 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복부 지방률이 1.0입니다. 1.0이면은 아주 높으신 편이신데, 네. 보신 바와 같이 0.99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0.01%를 줄이는데 운동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식사량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빠르면 3개월 수치상으로요. 그다음 느리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분은 한 달 만에 이 정도 빠졌다는 아주 안정적으로 빠르게 빠졌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은 뇌 다이어트입니다. 뇌 다이어트는 알다시피 우리 체중 1, 2, 3 이제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된다는 소리는 운동하는 과정 중에 최소한 내 몸에 빠지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빠지는 거 눈에 또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심리적인 불안감 요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주 큰 다이어트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운동하신다면 정신적인 다이어트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신체적인 다이어트도 같이 하시면은 효과가 더 클 뿐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요. 요요 없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나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떨어지니까 제가 건강해지면 인슐린도 안 맞아도 되고 이제 끊어도 되고 그러면 당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당뇨가. 그거를 저는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제도 엊그저께 월요일날도 병원 갔다 왔거든요. 정기검진이라. 지금처럼만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인슐린 끊고 약도 더 줄일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반드시 저는 해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하고도 약속했거든요. 이 다이어트비에 참가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저는 성공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오니까 우리 오선희 참가자님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감량 목표를 다른 참가자분들보다 좀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살 빼는 의지가 먼저 강하시고요. 이번에 특징 자체가 표준 이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체중을 잡았을 때 총 체중 킬로그램은 10kg 감량하는 게 권장을 하는 건데 이 권장 자체가 1년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5kg를 잡으셨죠? 네네. 이 15kg 자체뿐만 아니고요. 이분 특징 자체가 제가 주 단위, 월 단위 기준으로 잡았고요. 보다 이분 특징 자체의 또 다른 형태가 고혈압과 당뇨를 같이 동반하는 상황이고 요추에 협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주 간격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오선희 참가자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안 좋으셨군요. 자, 어쨌든 이번 목표 체중까지 꼭 빼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좀 각오가 남다르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결심을 하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특히 지금
참가자분들 중에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나 당뇨약 플러스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량이 조금 과하거나 음식량을 조금 줄이거나 하면 지금 저혈당 증세도 당뇨가 좀 위험하잖아요. 또. 그렇죠. 하고 있어서 의욕만큼 운동을 지금 실상 하고 있지는 못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더 많이 응원을 해드리고 있는 참가자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그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일반적으로 과체중인 분들은 운동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 운동하는 걸 권장을 많이 하겠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부분 중에 뭐 갑작스레 운동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걸레에 물을 놓게 되면 흡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피가 드러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바깥으로 빼내려면 짜야죠. 그렇죠.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영양 짜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박상수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다이어트 미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알쏭달쏭 다이어트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비만제로 Q&A 시간입니다. 자, 많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헷갈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죠. 자, 하지만 저희 다이어트미에서 콕 집어서 정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딱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특별히 몸에 질환, 병이 없는 한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비만이 왜 생깁니까? 많이 먹고 활동량이 작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많이 먹는데 작게 먹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일 중에서 이틀을 아침, 점심을 두 끼를 건너뛴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건너뛰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일주일 전체에 들어오는 칼로리 양 자체가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먹는 양이 전체적으로 굶을 때는 굶었다가 굶지 않을 때 많이 먹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건너뛰는 식사보다는 소량의 균형식의 식사를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균형 있게 하면서 활동량을 더 늘리는 쪽,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매우 응급 상황이 벌어집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겠지 해서 우리 인체에 대해서 대사 소모량을 확 줄입니다. 대사 소모량을 줄여.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음식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대사 소모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밥을 먹더라도 그 양은 초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모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나가는 에너지를 늘리는, 즉 소식으로 균형 있게 조금씩 먹으면서 활동량을 늘려서 하는 것이 요요 현상이 없으면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우리 이계호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단식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간헐적 단식이 좋다, 나쁘다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사람마다 공복 상태를 느끼는 것이 다르므로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단식의 필요성 자체가 현대인들이 영양 과잉 상태 너무 많이 먹는 시대에 있다는 거에서 비롯됐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너무 정말 하루에 3끼 잘 먹고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쓸데없는 간식 안 먹는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단식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너무 유행을 해서 잘 모르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단식을 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네, 되고. 그래서 완전 심각한 폭식을 해서 더 살찌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게 아니고 너무 영양 과잉인 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평소 먹는 음식의 양이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고 있는지 네. 또 아니면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을 때 정말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체중 그래프에도 보면 인정하기 칸이 있잖아요. 또 인정해야죠. 네, 인정해야죠. 한 번씩 적어보면 나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는 거는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인정하기는 그 횟수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